글롱드고의 짧은 소설. 제목, 횡단보도. 먼저 이 이야기에 영감을 준 요즘도 아침마다 횡단보도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는, 비록 이름도 모르지만 그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짧은 눈인사도 주고받지 않는다. 당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니,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겠지만 나는 다르다. 누군가 당신에게 나에 대해서 묻는다면 당신은 보나마나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딱 잘라 말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그 질문을 나에게 한다면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당신을 아는 사람은 아니라고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듯 말하게 될 것이다.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은 아닌 것의 차이는 사실상 없다. 나 역시 당신이 그러하듯 당신의 얼굴만 알 뿐 당신의 신상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니, 그럼에도 나는 그래야만 하는 사람이다. 굳이 당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를 더 안다고 치면 매일 다른 옷으로 말끔하게 갈아입고 다니는 나와는 달리 당신은 전날에, 전전날에, 전전전날에, 심할 때면 일주일 내내 아예 한 벌만으로도 버티는, 말끔함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 정도다. 물론 당신이야 내가 매일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지 마는지를 알 턱도 없겠지만, 말을 섞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과는 말을 섞지 말라고 아내는 말했다. 사실 내 어린 사춘기 시절부터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지만, 지금도 가까운 사람들을 만날 때면 여전히 듣게 되는 말이기도 했지만, 아내에게서 그 말을 들은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서 연애를 한 기간까지 통틀면 어느덧 10년이 훌쩍 지났고, 여느 날처럼 특별할 것도 없이 평온하기만 한 어느 날이었다. 나는 주방에서 우리 식구들이 먹은 저녁 식사에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동작도 멈춘 채 아내 쪽을 돌아보았다. 아내는 나를 향해 있던 몸을 돌려 거실 소파로 가앉은 후 차근히 다음 말들을 이어갔다. 역시나 단어 몇 개만이 달랐지 아내의 다음 말들도 내게는 너무나 식상한, 아주 낡고 뻔한 레퍼토리에 불과했다. 자신과 자주 마주친다고 해서, 자신과 많이 지나친다고 해서 딱히 무슨 사이라고 규정하기도 애매한 그런 미미한 사람들에게까지 일일이 다 아는 척을 하거나 말을 건넬 필요는 없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쓸데없는 친절이고, 쓸데없는 친절은 보상은커녕 봉변이나 당하기 십상이라는 것. 그런 나를 여지껏 당연히 지지해오는 줄로만 알았던 아내였기에 그런 말들을 처음이자 아무렇지도 않게 술술 풀어놓는 아내의 모습이 무척이나 생경스럽고 약간은 무섭게 보이기까지 했지만, 나는 세제 거품 잔뜩 묻은 양손바닥을 위로 향하는 동시에 가볍게 가슴께로 올리며 익히 그 많은 사람들에게 대처해왔던 대로 대수롭지 않은 듯 또박또박 말했다. 당신도 잘 알다시피 그런 내 행동들을 친절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 보상은 무슨, 봉변은 또 무슨, 이때까지 그런 내 행동들로 인해 내가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걸 당한 적이 있었냐는 것. 말도 안 되는 그것이야말로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고 뭐겠냐는 것. 마지막으로 나는 해맑은 웃음까지 더하며 아내의 말을 반박했지만, 어찌된 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말은 진짜 현실로 일어나고 말았다. 마치 그동안은 아내가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아서 내가 아무런 봉변도 당하지 않았다는 듯이. 아침 일찍부터 내린 비는 오후가 되어서도 그칠 줄을 몰랐다. 많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우산 없이 다녔다가는 낭패 보기 딱 좋은 그런 날이었다. 여자는 우산도 없이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모습으로 느릿느릿 길을 가고 있었다. 보이는 건 뒷모습이었지만 나는 여자가 누군지를 단박에 알아차렸고 조금의 망설일 것도 없었다. 쪼르르 다가가 여자의 머리 위로 내 우산을 받쳐 들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여자는 내가 생각한 사람이 맞았다. 같은 회사 동료는 아니었지만 같은 건물 안에서 오가며 수시로 마주치게 되는 아래층 회사 여직원이었다. 살짝 고개를 돌린 여자도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았지만 여자는 별다른 대꾸도 없이 가던 길을 가기만 했다.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같이 써요. 저도 이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이번에도 여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무슨 연유인지 여자의 걸음걸이에는 속도가 붙고 있었다. 그러자 여자와 나는 나란히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우산을 받쳐주며 여자의 뒷공문이나 졸졸 따르는 것 같은 이상한 모양새가 이어졌다. 미안해 하실 것 없어요. 같은 방향인데요 뭐. 아저씨, 왜 이러는 건데요? 여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며 말했다. 마침내 내게 보인 여자의 첫 반응치고는 너무도 뜻밖이어서 나는 당황스러웠다.
더욱이 여자는 내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목소리는 또 금방 울음이라도 터뜨릴 것처럼 툭툭 끊기며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여자는 더 나아가 온몸을 우그러뜨리며 주변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처구니가 없었다. 아니, 슬펐다. 충격이었다. 다행히 경찰까지 부르는 일 없이 여자와의 오해는 바로 풀렸지만 난생 처음 겪게 된 그날의 해프닝, 아내의 말로 하자면 봉변으로 말미암아 나는 깊은 시름에 잠겼고 아내의 말에도 어느 정도는 수긍하는 수밖에는 없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자 아내는 막상 내 놀란 가슴이 더 안쓰러웠는지 몇 날 며칠 동안 저녁상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닭 요리들이 계속해서 올라왔다. 나는 그럼 그렇지, 당신은 내 영원한 우군인걸 하는 뭉클한 마음이 되어 하루는 아내와의 뜨거운 밤을 위해 자기 전 얼른 욕실로 들어가 내 몸 구석구석을 문질러댔다. 이 좀 봐. 애들이라도 보면 어쩌려고. 다 자잖아. 빨랑 수건이라도 하나 걸치고 나와. 좋으면서. 그리고 이리 와서 얘기 좀 해. 수건이라도 걸치라니까. 침대 가서 얘기해. 순간 어이없다는 듯 쏘아보는 아내의 얼굴을 보자 나는 한껏 고개를 들다가 도로 푹 숙여버린 내 거시기를 민망해서 두 손으로 가리며 욕실로 그만 돌아서야 했다. 잠시 후 수건 하나를 허리에 두르고 아내가 앉아있는 주방 식탁 맞은편으로 와 앉은 내게 아내가 그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내뱉을 줄은 내가 어디 상상인들 했겠는가. 뭐라고? 지금 당신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아내의 말인즉슨 내 쓸데없는 친절을 내 삶에서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 그것도 당장. 그렇담 몇 날 며칠을 닭백숙에 닭볶음탕에 닭가슴살 샐러드에 닭칼국수까지 아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게 갖다 바친 건 내가 곧 받게 될 이 경악스러움에 대한 사전 위로금, 아니지 사전 위로식의 다름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나는 영원할 줄로만 알았던 내 우군에 느닷없고 재빠른 변심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당신은 분명 이런 나를 좋아했어. 앞으로도 평생을 이런 나를 지지할 거라고 말도 했었어. 어느 길에서건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그래서 때로는 상냥하게 인사를 건네고 때로는 과감하게 다가가 도움을 주기도 하는 이런 나를 존경한다고까지 했었다고. 이런 내가 좋아서 내 청혼도 흔쾌히 수락했던 거잖아.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저번에 쓸데없는 친절이니 봉변이니 하는 것들도 그냥 한번 해본 얘기가 아니었구나. 심지어 당신은 내가 식당에서 음식 서빙에다 주는 분한테 꾸벅 고개까지 숙이면서 감사합니다 할 때는 나한테서 진정한 인류애를 본다면서 개오바까지 떨면서 열광하는 사람이잖아. 불과 몇 달 전 짜장면 먹으러 갔을 때만 해도 당신은 그랬어. 근데 왜? 말 좀 해. 내년이면. 내년이면 뭐? 당신이 말하는 내 쓸데없는 친절 때문에 내가 죽기라도 한대? 그런 말 마. 진짜 불안하니까. 뭐? 큰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 내년이면. 알아. 그게 왜? 작은애한테 매달 들어가는 병원비는 또 어떻고. 각막혼탁이라는 선천성 안과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작은애는 언제까지 병원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할지 현재로서는 막막하기만 한 상태였다.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는 듯한 아내의 얼굴을 보자 나도 더 이상은 따지듯이 아내를 몰아붙일 수는 없었다. 이제 더는 불안해서 못 참겠어. 아내가 말했다. 애들은 자꾸만 커가는데 들어갈 돈은 또 왜 그리 많아? 출근길에서든 퇴근길에서든 여타 어떤 길에서든 물불 안 가리고 당신 그러는 거 진짜로 더는 못 견디겠어. 가게 사람들이 왜? 야간 일 마치고 퇴근하는 알바 학생은 왜? 청소하는 환경 미화 아주머니가 왜? 윗동네 아랫동네 할 것 없이 그 수많은 동네 사람들은 또 왜? 어디 그뿐이야? 몇 번 봤다고 그런 사람들한텐 또 왜? 놀이터에서 뛰노는 애들까지 그들이 왜 당신한테 중요한데? 일일이다 신경 쓰면서 인사하고 말 건네고 집에 와선 또 그 쓸데없는 얘기들까지 시시콜콜 다 늘어놓고 그런 당신 진짜로 더는 못 봐주겠어. 당신까지 날 이상한 외계인 취급하면 난 어떡하라고. 외계인 맞아 당신. 이제 그만 지구인답게 살아. 지구 떠날 생각 아니면 당신이랑 나 더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설렁설렁 살면 안 돼. 당신은 더더욱 그리 살면 안 되는 거고 당신은 우리 네 식구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지. 그래서 나 야근 같은 것도 열심히 하잖아. 근데 그거랑 내가 거리에서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말했잖아. 불안해서 미치겠다고. 아내가 순간 언성을 높였다. 나는 그런 아내를 이해한다는 듯 목소리 톤을 부드럽게 가라앉히며 말했다. 그 아래층 여직원한테 오해받은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에이, 그거야 그냥 어쩌다 딱 한 번인데 걱정 마. 그런 엄한데 신경 쓰느라고 우리 내 식구한테 소홀해지는 것도 더는 묵과하기 싫어. 내가 언제? 그런 적 없어 맹세코. 지난번에 저기 꽃집 아저씨한테 홍삼 액기스 갖다 준 건 뭔데? 에이, 그거야 그때 그 사장님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나 먹지도 않는 거 갖다 드린 거잖아. 날 주지 그럼. 어떻게든 당신 먹이려고 나도 먹고 싶은 거 꾹 참았던 건데. 말하지 그랬어. 그럼 당연히 당신 줬지. 그 꽃집 아저씨는 말해서 갖다 줬니? 여보야, 이러지 마, 제발. 저 윗동네 젊은 여자 출근길에 스타킹 나갔다고. 출근하다 말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내 스타킹도 가져갔잖아. 로맨스는 아니야. 로맨스라도 있는 사이면 이해라도 가. 애들 장난감은 또 왜 몰래 빼갔는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작은 애가 그거 없어졌다고 얼마나 울었게. 그랬구나. 미안해. 그들이랑 당신 아무 관계도 아니야. 그들은 그들이랑 가까운 사람들이 챙기면 돼. 당신이 그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들도 당신을 그리 대하는 것 같아? 천만에 설마 그리 생각한다면 그건 진짜로 당신의 큰 오산이고 착각이야.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더 들어봤자였다. 아내는 내가 받아들였던 것 이상으로 내 쓸데없는 친절을 혐오에 가까울 만큼 탐탁지 않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에 두르고 있던 수건을 다용도실 세탁기 안에 던져놓고 추리닝을 꺼내 입고선 집 현관 쪽으로 갔다. 어디가? 이 야밤에. 대꾸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하나 알려줘. 집요했다. 아내는 내일부터 출근길에 그 꽃집 아저씨인지 뭔지 아는 사람한테 당신이 먼저 인사하지 말아봐. 닫힌 현관문 손잡이에 손을 가져간 채로 묵묵히 있었다. 나는 아마 처음 몇 번은 그쪽에서 먼저 인사를 건넬지도 모르지. 안부도 묻고. 근데 그 몇 번이 다일걸. 더는 그쪽에서 당신한테 먼저 인사를 건네거나 하는 일 따위는 결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나를 비아냥대는 듯한 말투까지 와버렸다. 아내는 참다 못해 다시금 말문을 열었다. 나도. 안 그래. 그 아저씨가 얼마나 나를 반기는데. 게다가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 내기에도 좋아. 내기. 진짜? 좋아. 대신 지는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뭐든 다 들어주기. 오케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기는 했지만 내가 질 내기는 아니었다. 이길 게 뻔했다. 좋을 대로 일부러 아내 들으라고 크게 콧방귀까지 뀌고 나서 나는 현관문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어찌된 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아내의 말은 진짜 현실로 일어나고 말았다. 세상이 그래.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당연 그렇지 않겠어? 당신이 하도 먼저 아른 척을 하니까 그들도 그냥 못 이겨서 받아준 것뿐이지. 당신이 꽃을 좋아해서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그 꽃집에 어버이날 말고 가기나 해. 굳이 당신이랑 매일같이 인사 나눠서 뭐하게. 이 나이 되도록 그걸 깨닫지 못한 당신이 당신 스스로도 한심하지. 당신은 이제 우리 네 식구의 안위와 번영에만 힘쓰면 돼. 집중해야지. 아함. 당신이 무너지면 우리 네 식구 전부가 다 무너진다는 걸 명심해. 승자는 거만한 말투와 더불어 주방 식탁 의자에 두 다리를 꼬고 앉아 캔 맥주 하나를 시원하게 들이켜는 자세까지도 그야말로 위풍당당했다. 그날 밤 나는 아이들 방에 들어가 두 아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다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나는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아내의 말에 따르기로 마음을 먹었다. 따지고 보면 아내의 말이 잘못된 건 하나 없었으니까. 무엇보다 그날 낮에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게 된 아내의 직장 동료로부터 처음 들은 아내와 관련된 얘기 때문에라도 나는 이미 내 쓸데없는 친절에 대한 아내의 갑작스런 변심을 충분히 받아들이기로 했더랬으니까.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면서 오랫동안 정규직으로 몸담았던 자신까지도 급여를 차감당하는 동시에 계약직 근로자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아내는 왜 내게 털어놓지 않았을까? 못했겠지. 자지 않고 나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기세 좋은 얼굴로 침대 위에 앉아있던 아내에게 다가가 나는 새끼 손가락을 내밀고 굳은 약속을 했다.
앞으로 더 이상은 그 쓸데없는 친절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며 오로지 우리 네 식구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삶에만 전념하리라고. 그러나 내 굳은 다짐은 그리 단단하지도 질기지도 못했다. 아내와의 약속이 있은 지 이제 고작 1년밖에 지나지 않았건만 이게 다 당신 때문이다. 3개월 전 당신이 내 앞에 등장하지만 않았다면 나는 조금 더 아니 아주 오랫동안 아내와의 약속을 실천하면서 내 어린 사춘기 시절부터 내 가족들과 친구들과 지인들로부터 지겹도록 들어야만 했던 그 핀잔에서 끝내는 자유로워질 수도 있었을 테니까.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아내가 간절히 원하는 완벽한 지구인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었을 테니까. 아니다. 당신에게 핑계를 댈 일이 결코 아니다. 이게 다 그럴 수밖에 없는 나 자신 때문이다. 회사는 집에서 멀지 않았다. 아내와 결혼할 당시 이전부터 다니던 회사인지라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당연히 걷는 것을 더 좋아하는 나를 위해 아내가 자신이 다니는 회사와의 거리는 더 멀어짐에도 기꺼이 양보하고 우리의 결혼집을 이곳에 장만해 지금까지도 쭉 살고 있는 덕분이었다. 나는 집에서 나와 출근길에 나서자마자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아내에게 차마 건네지는 못할 편지를 마음속으로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부로 나는 다시금 이기적인 나로 돌아갈 결심을 내렸으니까. 여보, 나는 이제 당신과의 약속을 파기하려고 해. 어떻게든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지만 정말이야 이 말만은 믿어줘. 당신은 모를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매일 아침마다 욕실 거울 앞에서 뭘 했는지. 2주먹을 불끈 쥐고 나는 변할 수 있다. 나는 변할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오늘 아침을 제하고는 하루도 걸은 적이 없었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내가 마구 흔들린 다음날 아침이면 나는 욕실에서 면도를 하다가 일부러 내 뺨에 피를 내기도 했더랬어.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게라도 해서 내 서러움을 떨치려고 했는지도. 여보, 아무리 내 가까운 사람들과 당신의 말이 옳을지언정 거리를 지나며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내 즐거움은 나란 사람 그 자체였어. 실로 내가 변하는 것 같기도 했어. 얼마간은 어느 길에서건 나는 오로지 내 앞길만을 바라보기 시작했으니까. 주변 사람들은 물론 지나는 건물들이며 가로수 하나에도 나는 눈길 한 번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니까. 그래, 그러다 보니 나와 밀접한 관계가 아닌 이상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나와 자주 마주치는 사람은 하나가 생기지 않더라고. 내게 먼저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걸어오는 사람은 말해 뭐하겠어. 그래, 나와 아무 관계도 아닌 사람들한테까지 신경 쓸 일이 없어지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네 식구와 깊이 연결된 사람들만을 생각하게는 되더라. 그래서 행복하지 않았냐고. 행복할 수가 없었어. 그건 내 진짜 모습이 아니니까. 여보, 그토록 아름답고 훈훈하게만 느껴져 왔던 내가 다니던 모든 길들이 지난 1년 동안은 어땠는지 알아? 일제히 새카맣게 타버린 재만 남은 채로 영혼 없는 좀비들만이 득식을 대는 것처럼 쓸쓸한 공포만이 가득했더랬어. 당신과 함께 우리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나란히 길을 갈 때도 그 쓸쓸한 공포는 좀처럼 사라지질 않았어. 여보, 내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타적인 인류애가 넘쳐서 그런 건 절대 아니야. 나는 그냥 내가 가는 길에서 내가 아는 얼굴들을 하나둘 늘려가고 싶은 것뿐이야. 그래서 그 수많은 얼굴들과 사람 좋은 얼굴로 맞대며 얼기설기 한데 섞이고 싶은 욕망이 유난히 강한 것뿐이라고. 그러니 당연히 내게는 적당한 선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내가 얻는 거 오직 나를 위한 내 만족인걸. 당신은 당신의 천성을 거역할 수 있어. 당신도 아마 그럴 수는 없을 거야.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다 그럴 거야. 단지 운이 좋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상과 잘 맞물리는 천성을 타고나는 반면 그렇지 못한 나 같은 사람도 있는 게지. 여보, 당신의 걱정과 불안을 모른 척 하겠다는 게 아니야. 우리 네 식구를 지켜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본분을 게을리하겠다는 게 결코 아니야. 그렇지만 나는 나를 이길 수가 없어. 당신도 당신을 이길 수가 없을 테지. 그러니 난 당신에게 이 편지를 붙이지 못하겠지. 아, 당신 그거 알아? 옛날에 지인이 나한테 왜 당신을 소개시켜줬는지. 인류애를 입에 달고 사는 여자라서 나 같은 별종과도 당신이 잘 맞을 것 같았대. 이젠 다 지난 얘기지만 말이야. 이제 이 골목만 벗어나면 수많은 차들이 바쁘게 지나는 4차선 도로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오늘도 나는 당신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나 내게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3개월 전부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8시 30분 신호등 색깔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1분 남짓한 시간 동안 어쩌다가 3개월 전부터 이곳에 당신이 등장하기 시작했는지는 나로서는 알지 못한다. 다니던 회사를 옮겼든가 살던 집을 이사했든가 아니면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 정지라도 당했든가 수많은 이유들 중 하나일 것이다. 마침내 횡단보도 앞에 다다르고 나는 신호를 기다린다. 당신도 마침 건너편에 있는 골목에서 빠져나와 이곳 횡단보도 앞에 선다. 3개월이라는 나름 긴 시간 동안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마주하면서도 짧은 눈인사 한 번을 건네지 못한 당신. 이제 그럴 일은 더 이상은 없다. 이제 곧 신호등 색깔이 바뀌면 당신과 나는 서로를 지나치며 횡단보도를 건널 것이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당신에게 아른 척을 하며 반갑게 눈인사로도 건넬 테니. 당신과 마주한 이후로 이제서야 처음으로 나는 홀가분한 자유를 느낀다. 아, 당신과 처음 마주한 날이 정확히 3개월 전이라고 기억하는 이유는 그날이 내 40번째 생일이었기 때문이다. 끝. 감사합니다.